아크 용접 장치의 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크 용접 장치는 다음에 따라 시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를 쓰란 얘기고요. 1차 측 대지 전압은 300V 이하로 하란 얘기고 1차 측에 개폐기를 시설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 항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접을 할 때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겠죠. 즉 안전하게 전류가 흐르도록 하라 라는 내용이 될 것이고 마 같은 경우에는 뭐 받침대라든가 또는 피용접체를 뭐하라 접지하라 라는 내용이 됩니다.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전로는 용접 시 안전을 위해 전류가 흐를 수 없는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흐르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속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의 방법으로 틀린 것은 관련된 규정을 보면 자, 금속관 공사에서 전선은 절연전선이면서 연선을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구리선은 10제곱밀리미터, 알루미늄선은 10제곱밀리미터 이하이면 단선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구리는 10, 알루미늄은 16제곱밀리미터 이하이면 연선이 아니라 단선을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전선관 접속 부분은 5턱 이상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고 이 금속관을 콘크리트 안에 매입할 때 이 금속관의 두께가 1.2mm 이상이고 나머지는 1mm 이상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알루미늄 전선은 단면적 16 이하이면 그죠? 초과가 아니죠. 초과가 아니라 이하이면 단선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력 계통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상 현상에 대비하여 대지와 계통을 연결하는 것으로서 중성점을 대지에 접속하는 것은 이 문제는 접지에 대한 용어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중성점을 접지한다. 이 그림으로 그려보면 중성점은 Y결선 시 중성점이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 중성점을 접지한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개통접지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접지? 개통접지. 자, 그리고 여기에 어떠한 전기 설비가 있다라고 보게요. 전기 설비. 이 전기 설비에 사람이 외암에 닿았을 때 감전될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감전될 우려가 있는데 이 외암에 접지를 하게 되면 감전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걸 뭐냐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접지다라고 해서 얘는 보호 접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단독 접지라는 게 있고 피레시스템 접지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전압에는 뭐가 있어요? 특고압, 고압, 저압, 그쵸?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통신선도 있고 그 다음에 피레 설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각각 접지를 한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를 단독 접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력선은 전력선끼리 이렇게 접지할 수도 있겠죠. 그죠? 전력선은 전력선끼리 접지한다.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공통 접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얘네들을 다 같이 접지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는 통합 접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이 중성점 접지가 뭐냐?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개통 접지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합성수지관 공사에 의하여 연선이 아닌 경우 전선의 단면적은 몇 제곱밀리미터 이하인가? 단 알루미늄선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합성수지관 공사에 대한 관련 규정을 보면 전선은 절연전선이며 연선을 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리는 10제곱밀리미터 이하, 알루미늄선은 16제곱밀리미터 이하이면 단선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연선이 아닌 경우, 즉 언제 단선을 쓸 수 있느냐는 거죠. 구리는 10제곱밀리미터 이하. 그렇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수중 조명 등의 절연 변압기는 그 2차 측 전류의 사용 전압이 몇 볼트 이하인 경우에 1차 권선과 2차 권선 사이에 금속재의 혼촉 방지판을 설치해야 하는가? 이 수중 조명 등에 관련된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여기에 뭘 쓸 거란 얘기예요? 수중 조명 등 이렇게 쓰겠죠. 좌측을 우리가 1차 측이다라고 하고 여기를 2차 측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수중 조명 등에 사용되는 이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여야 된다는 얘기고요. 1차 측의 사용 전압은 400V 이하, 그리고 2차 측 같은 경우에는 사용 전압이 150V 이하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자, 2차 측의 전압이 30V 이하이다 라고 하면 1차 측과 2차 측 사이에 혼촉 방지판을 설치하고 여기를 뭐하라? 접지공사하라,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2차 측의 전압이 30V를 초과한다 라고 하면 여기에 뭘 설치하다?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라, 이거예요. 누전 차단기를 거쳐서 수중 조명 등에 연결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때 이 누전 차단기의 전격 감도 전류는 30mA 이하 이렇게 됩니다. 요게 요 내용이 돼요. 그럼 문제에서는 전압이 몇 볼트 이하인 경우에 요 혼촉 방지판을 설치하고 접지 공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몇 볼트? 30볼트 이하 되겠네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전선의 상과 색상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 전선의 식별을 보게 되면 L1, L2, L3, N 순서대로 갈, 흑, 회, 청 되겠죠. 갈, 흑, 회, 청. 문제 보기에서 보게 되면 1번 갈, 흑, 회, 청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옳은 거 보면 요거만 맞잖아요. 그죠? L3는 회색 해서 요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류에 사용하는 겸용의 퓨즈의 전격 전류가 16A인 경우 용단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퓨즈의 용단 전류를 묻는 문제입니다. 규정에서 보시게 되면 자 16A라고 했으니까 16A 이상에 포함이 되겠죠. 이 16A의 퓨즈 같은 경우에는 1.25배의 전류에서 동작하지 말고 1.6배의 전류에서 60분 이내에 뭐하라? 용단되라, 이런 얘기예요. 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 용단 전류가 퓨즈예요, 퓨즈. 용단 전류가 다 1.6, 1.6, 1.6, 1.6. 그쵸? 대부분 1.6의 문제가 많이 나오겠다. 그리고 60분 요거. 두 가지를 기억해 주자. 자, 16A에서는 동작 시간 60분. 용단 전류 1.6배. 문제에서는 요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ACSR을 사용한 고압 가공전선의 이도 계산에 적용되는 안전율은, 자, 이 문제는 여기에 지지물이 이렇게 있고요. 그럼 전선이 이렇게 가선되어 있을 때, 그렇죠? 이 전선의 처짐 정도가 있어요. 얘를 D라고 볼게요. 그럼 이 전선의 D,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게 뭐예요? 8T분의 WS 제곱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럼 이 D 값에 따라서 이 장력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장력, 여기 있는 장력이 달라지겠죠. 그때 이 안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100kg이다 라고 하면 안전율이 2입니다 라고 하면 이 전선은 200도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에서 ACSR의 그 안전율이 얼마이냐 이거예요. 관련된 규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경동선이나 내열 동합금선이면 그 안전율이 2.2이고 나머지는 2.5라고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오냐? 동선이 뭐예요? 구리. 뭐라고요? 구리는 2.2.
나머지는 그냥 2.5 이렇게 외우세요. 자, 전선의 안전율, 구리 2.2, 나머지 2.5. ACSR은 알루미늄 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전율이 2.5 되겠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전격 전류가 64A를 초과하는 저압 전로 중에 과전류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용 배선 차단기를 설치할 때 몇 배의 전류에서 동작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주택용 배선 차단기입니다. 이 주택용 배선 차단기의 동작 전류는 전류에 관계없이 전격 전류의 1.45배가 됩니다. 관련 규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용 배선 차단기에서 전류에 관계없이 동작 전류는 1.45, 1.45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1.45. 주택용 배선 차단기 1.45. 자, 근데 동작 시간이 좀 다르죠. 그죠? 63A 이하에서는 60분. 초과에서는 120분. 근데 문제에서 이거 묻고 있습니다. 1.45배 해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에 교류 220V의 배선을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전선은 노면상 몇 미터 이상의 높이로 시설해야 하는가? 해당 문제는 터널 안에 전선로에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이 터널 안 전선로에서 저압, 고압, 특고압 이렇게 나눠져 있죠. 문제에서 220V다라고 하는 것은 저압입니다. 저압에서 노면상 높이는 2.5m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수소 냉각식 발전기 및 이에 부속하는 수소 냉각 장치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수소 냉각식 발전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가 되면 경보하는 장치를 하라. 수소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 수소의 온도를 계측하는 장치를 뭐하라? 시설해라.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85% 압력 그리고 온도. 문제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수소의 밀도를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수소의 밀도는 계측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지중통신선로 설비의 통신선 설비에서 지중 공가 설비로 사용하는 광섬유 케이블 및 동축 케이블의 지름은 몇 밀리미터 이하인가? 이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섬유 케이블이라던가 동축 케이블의 지름은 22mm 이하로 하라라고 되어 있죠. 22mm. 광섬유 케이블, 동축 케이블, 굵기 22mm 이하로 하여라 해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임시 전선로의 시설에서 고압 가공전선이 상부 조영제 옆쪽 또는 아래쪽으로 접근하는 경우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서 임시 전선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이 전선로를 공사할 때만 쓰겠죠. 그렇죠? 그 가공 전선과 요 조영제 간의 이격거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요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얘가 임시로 사용하는 전선로란 얘기예요. 공사 중이겠죠? 얘 간의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겠다. 관련된 규정을 보게 되면 요 건조물의 상부 조영제와 옆쪽 또는 아래쪽은 0.4m 이상 떨어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위쪽은 1m고요. 옆쪽은 0.4. 어디에서? 임시 전선로에서. 요거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뱅크 용량이 몇 kVA 이상인 무효전력 보상장치는 그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해야 되는가? 이 무효전력 보상장치는 기존에는 우리가 조상기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 관련 규정을 보면 무효전력 보상장치는 그 용량이 15,000kVA 이상인 경우에 내부에 고장이 발생하면 이를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하라라고 되어 있죠. 문제에서 요 용량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무효 전력 보상 장치 하면 15,000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인 저압 가공 전선은 지름 몇 밀리미터 이상의 절연 전선이어야 하는가? 이 저압 가공 전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저압 가공전선. 이 저압 가공전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2.6, 3.2, 4, 5 이렇게 4개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때 요 앞에 2개는 400V 이하이고요. 뒤에 2개는
400V 초과입니다. 그럼 두 개는 어떻게 나눠지느냐? 위에 거는 얘는 절연 전선이고요. 얘는 절연 전선이 아닐 때. 절연 전선이 아닌 건 뭐예요? 나전선이죠. 나전선은 더 위험하니까 조금 더 두꺼운 걸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400V 초과해서 4, 5. 자, 얘는 시가지냐 아니냐에 따라 그럼 어디가 더 위험해요? 시내가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5, 위험한데 더 두꺼운 거. 얘는 시가지에서. 얘는 시가지가 아닌 곳에서.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400V 이하이면서 절연전선이에요. 400V 이하이면서 절연전선. 요거네요. 2.6mm. 1번. 답 되겠죠? 관련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사용전압 66kV의 가공전선을 시가지에 시설할 경우 전선의 지표상 최소 높이는 몇 미터인가? 이 문제는 시가지,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전선의 높이, 시가지에서 특고압 전선의 높이는 기준이 35kV예요. 35kV 이하가 있고 35kV 초과 요게 있어요. 자, 35kV 이하, 즉 시가지 특고압 가공전선은 35kV 이하에서는 그 높이가 10m 이상 되어야 됩니다. 10m. 그 전선을 특고압 절연전선을 썼다 그러면 이제 8m로 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kV를 초과하면 원래 기준이 되는 10m에다가 단수 곱하기 0.12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우리 단수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단수는 무조건 10분의, 그렇죠? 10분의 지금 사용전압 66입니다. 66 빼기 기준이 35잖아요. 35. 요거 계산해 보면 3.1 이렇게 나와요. 얘는 무조건 단수는 무조건 올림이에요. 3점 뭐뭐뭐면 무조건 이제 4가 된다고요. 4. 그럼 여기에다가 단수에다가 4 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10 더하기 4 곱하기 0.12 하면 얘가 10.48m 이렇게 나오더라.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3번 되겠습니다. 시가지에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로용 지지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단 사용전압 170kV 이하인 경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가지의 특고압에서는 이 목줄을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시내에서 목줄을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이 지지물 중에 가장 약한 게 뭐예요? 목주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특고압, 시가지, 목줄을 사용할 수 없다. 해서 답은 2번 되겠죠. 규정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가지, 특고압에서는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목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로 사용하는 연동선의 최소 굵기는 이 문제의 내용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Y결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얘는 대지. 자, 이 중성점 접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때 여기에 사용되는 전선의 굵기가 얼마냐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중성점 접지 도체의 굵기는 16 제곱밀리미터 이상 이렇게 돼야 돼요. 16 제곱밀리미터 이상. 근데 단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이 전로의 전압이 7kV 이하이면 여기를 6 제곱밀리미터로 쓸 수 있어요. 단 7kV 이하.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이게 전압이 25kV 이하
이면서 중성점 다중접지 이고 지락이 발생했을 때 2초 이내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으면 요 굵기를 6제곱밀리미터로 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원칙은 뭐라고요? 16제곱밀리미터. 아시겠죠? 자, 하나 더 볼게요. 여기에 전기 설비가 있다고 볼게요. 얘가 전기 설비. 이 전기 설비가 특고압이거나 고압일 때 우리가 만지면 감전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속재 외압을 접지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굵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도 6제곱밀리미터 이상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다시 중성점 접지선의 굵기는 얼마라고요? 기본적으로 16제곱밀리미터 이상 돼야 돼요. 하지만 그 전압이 7kV 이하이거나 또는 25kV 이하이면서 중성점 다중접지로 지락사고 시 2초 이내에 차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 6제곱밀리미터로 감할 수 있다. 이것도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런 조건이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묻고 있더라. 그래서 16제곱밀리미터가 되죠. 관련된 규정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기구 등의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에서 최대 사용 전압이 60kV 초과하는 기구 등의 전로로서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것은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 전압에 10분간 견디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이제 절연 내력 시험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는 볼 것이 없습니다. 뭐냐면 비접지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1.25배예요. 뭐라고요? 비접지다라고 하면 무조건 1.25배.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전체적으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는 7kV이고요. 여기는 25kV이고요. 여기는 60kV. 여기는 170kV.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전압이 7kV 이하이다. 그럼 얘는 시험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예요. 시험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 자, 7kV를 넘고 60kV 이하이다. 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구간. 그쵸? 요 구간은 시험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1.25배예요. 1.25배. 요거 기억해 주시죠. 자, 그런데 여기 그 중에 7kV를 넘고 25kV 이하이면서 중성점 다중접지인 애들. 이거 뭐 22.9kV Y결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는 0.92배예요. 요거 문제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요거 0.92배. 네, 요게 되고요. 자, 60kV를 초과한다. 요 때는 세 가지로 나눠져요. 이렇게 세 가지. 하나는 비접지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중성점 그냥 접지라는 게 있고요. 중성점 그냥 접지 이렇게. 또 하나는 중성점 직접 접지 이런 게 있어요. 비접지는 1.25배가 되고요. 중성점 접지 방식은 1.1배가 되고요. 중성점 직접 접지가 0.72배 이렇게 돼요. 이것도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뭐 있어요? 154kV 같은 거. 154kV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170kV를 초과하는 거. 얘는 다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으로서 0.64배 이렇게 돼요. 이거 뭐가 돼요? 3, 4, 5kV 같은 거. 이런 것들. 그쵸? 그런데 보면 비접지 다 1.25배라고요.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는 얘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비접지다라고 하면 볼 것도 없이 그냥 1.25배라고 해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제1종 특과 보안공사로 시설하는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제1종 특과 보안공사는 가장 높은 단계의 보안공사입니다. 이때 목주라던가 A종은 사용할 수 없어요. 다시 1종 특과 보안공사에서는 목주라던가 A종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요 철탑밖에 없네요. 규정을 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두 또는 A종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